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8월 5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먼저 핀비닷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3.26%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한 나스닥 지수는 계속 약세를 보였죠. 다우지수 626포인트 하락한 1.51%, S&P 500 지수도 2.12% 급락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들 힘을 못 썼죠. 중소형주도 3.3% 하락을 보여줬고,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9% 넘는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죠. 이 47.2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난 7월보다는 조금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제조업 PMI가 이제 50을 기점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아래면 경기 위축. 따라서 5개월 연속 50 아래로 계속 진행이 됨에 따라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확산되면서 매물을 내놓을 변명거리가 생긴 거죠. 그에 따라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지난 8월 5일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반도체를 비롯한 메가캡,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S&P 500 맵을. 엔비디아가 9.53% 급락을 했습니다. 108달러를 기록했네요. 자, 그렇다면 차트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난 8월 5일이었죠. 이때는 이제 아시아 증시가 먼저 급락을 했고, 미국이 이제 당일 밤에 하락폭 큰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들으면서 V자형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이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몸통이 긴 음봉을 기록하면서 차례차례 5일선, 21선, 61선까지 좀 이탈한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제 51선을 상당히 좀 중시하지 않습니까? 자,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9.53%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점은 92달러였습니다. 92달러. 그러니까 내일 당장 반등을 보여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10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애플 9월 10일 애플 아이폰 출시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72%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85%, 아마존 1.16%, 구글 알파벳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라일리 잘 버텼습니다만은 약밥으로 끝났고요. 브로드컴 6%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크게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인버스 ETF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네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96. 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또 약세를 좀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조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가. 오히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좋지는 않지만, 또 역으로 해석하자면 저점 확인이 가까워지고 있다. 또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지금 필요하다. 매월 8월, 9월 장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차트를 자주 보여드렸죠.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거 보고 좀 넘어가죠. 이거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2020년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면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 격언에 바인 노벤버 11월에 주식을 사서 네, 셀인 메이 5월에 주식을 팔라. 그럼 뭐 올해장은 한 7월까지는 괜찮아. 6월까지는 괜찮았죠. 미국 장은. 뭐 우리 장은 이제 5월 이후에 좀 삐림이 됐지만 말이죠. 근데 거의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8월, 9월, 10월입니다. 이때 한번 보시죠. 네. 특히 이제 뭐 1949년 이후에 이 흐름, 여기는 이 데이터가 2019년까지 데이터입니다만 뭐 25년, 24년까지 있는 것은 아직 제가 뭐 찾질 못해가지고 이걸로 봐도 충분하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8월에서 한 10월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 비중 강화시키면서 단타 아니면 뭐 테마 짧게 대응하고 그러면 이제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정도 그때 이제 슬슬 또 대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장과 좀 맞물린다면 이런 격언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프리하고 한국 시리즈 시작할 때쯤 주식을 사서 프리하고 시작될 때쯤에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한국 시리즈는 뭐 10월 하순 정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0월 중하순 정도.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시범벅이 끝나고 시작될 때는 한 4월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있죠. 자, 보시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 미국 투자 분석가들이 쓴 겁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950년 이후에 S&P 500 지수에서 9월은 가장 큰 퍼센트 하락을 보인 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래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왔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단도 한번 보시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이 8월과 9월은 이 2배 하락을 S&P가 2배 하락을 좀 겪어왔다. 이 샘 스토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지금 투자자들한테 충고하고 뭘 충고합니까? 네, 안전벨트를 꼭 싸매라. 안전벨트를 더 쪼매라.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이 선거가 있는 해.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연속적인 계절적 하락은 이동됐잖아요. 9월과 10월로. 그러니까 매년 이제 뭐 8, 9월 달 좋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9월 달이 이제 공통적으로 끼죠. 그리고 올해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는 안전벨트를 좀 더 꽉 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급락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났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얘기가 많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엔화도 급등했고 VIX도 급등했습니다. VIX가 무려 33% 급락했습니다. 33%나 급등했습니다. 저기 S&P 여기 보시죠. ETF 도형 보게 되면 자 VIX 20%, VXX ETF 20.42% 급등했습니다. 레버리지 VIX UVXY라는 건데 29.64% 급등했네요. 자, 지수 급락하니까 인버스 ETF 3배짜리 뭐 9% 급등했죠. TQQQ 3배짜리 레버리지는 당연히 뭐
그럼 그만큼 급락했죠.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반도체 ETF 다 보면 급락했죠. 인버스만 22%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 지표 여기서 잠깐 볼까요? 보게 되면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빠졌죠. 비트코인 빠졌고요. 네, 이게 지금 VIX입니다. VIX. 오늘 하루만 33.25%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39달러. 네. 이 주유소 리터당 기름값이 이 유가 하락만큼 많이 빠졌나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반도체 ETF 7.63% 급락을 했습니다. 기회를 찾자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나 또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매수 구간을 지나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간까지는 잘 지키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이 모닝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엔비디아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9% 급락을 보였는데 이 본문 내용 보게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레즈곤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제품, 이 블랙엘입니다. 블랙엘 제품이 이제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걱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4분기나 1분기 때 램핑 이용하자면은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거나 뭐 그럴 때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뭐 따라갈 것이다. 주식을 이제 따라갈 것이다. 그때 이제 주식을 뭐 사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건 또 블랙엘 신제품 출시까지는 큰 모멘텀이 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출시되고 이제 매출 지난번에 젠스랑이 말씀한 것처럼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좀 나오면서 뭐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또 안정을 찾으면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자, 국내 증시 뭐 오늘 뭐 어제는 뭐 이랬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 보였고, 네, 항상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고 살얼음을 걷는 그런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좀 잘 하면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해드렸었죠.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팔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뭐 전기전자나 현대차, 기아 등 수출주를 대부분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방어 차원에서 SK텔레콤 등만 올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 이 급락세가 또 당연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고 바닥을 찾고 그런 시점에서 또 국내 시장 또 기회가 다가오리라 봅니다. 어려운 시장 위치입니다만 슬기롭게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